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중점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국정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따라서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해당 국정기획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번 정부에서 진행될 65, 세 이상 어르신,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 정책을 종합정리 설명해 드릴 거고요. 실제 국정기획위원회 분들의 발표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김남희 위원회 사회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노인, 장애인 분야에 대한 정책,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 방향성 발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보충 설명 등을 해드릴 테니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1분과 기획위원 김남희입니다. 간병비 부담, 노후 불안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 보훈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22가지 국정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변화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위기 아동 청년에 대한 지원, 출산 육아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개선으로 모든 세대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된 이번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 몇 개의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각의 정책을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돌봄 의료 복지를 한 번에 연결해서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정책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관도 다르고 신청 방법 등이 달라서 정책 대상자나 가족이 이걸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각각의 신청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각 정책을 연결해주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연결이 되고 해당 전담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에 맞는 정책을 연결해줍니다. 보건소 의원, 요양, 식사, 이동지원 관련 정책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신청을 해주는 거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재 70세 어르신 김 씨는 당뇨 등 병원 정책, 낙상 위험 방지 정책, 장보기 목욕 청소 등 정책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도 제각각인데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구청장 지자체가 통합평가에서 개인별 계획을 세워주고 방문 간호를 해주거나 주간보호센터 지원 정책, 욕실 미끄럼 방지, 침대 옆 낙상 센서 등 주거 개선 정책들을 자동으로 연결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은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어지고 신청 또한 간편해져서 가족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경우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들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 정책을 제공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케어 매니저가 찾아가서 평가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방문 진료, 방문 구강 케어, 방문 맞춤 운동 등 의료 서비스와 케어 안심주택, 주거 환경 개선, 병원 동행 지원, 돌봄 택시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가사 도우미, 방문 목욕, 청소 등이 제공이 되고 기타 연계 돌봄으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정책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대상자별로 지자체별로 제공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면 해당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나 어르신 그리고 해당 가족들의 경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정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의 경우 쉽게 말하면 발달장애 아동 성인의 주간활동, 방과 후 단기보호, 응급돌봄 취업자립 전환 지원을 국가가 꾸러미로 보장을 해서 돌봄 공백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공약으로 24시간 맞춤형 돌봄 지원,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으로 인해 가족들은 휴식도 자주 못 쓰고 이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트렌드 라디오가 조사를 해봤을 때 현재 장애인 현재 1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경우 당초 공약에는 1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해당 정책은 변경이 되어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이 될 듯한데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아동수당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제도의 경우도 확대가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의 경우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향후 35%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2%로 이미 발표가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일부 수당도 지급하는 상병수당도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상병수당은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전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아프면 조건에 따라 일약 4만 원에서 6만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현재 시범 사업 단계로 어떤 지역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상병수당 사업을 대상 기준을 정해서 향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20%이지만 향후 2027년부터 10% 감액으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라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감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이 구간 수급자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구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구간의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로 간병비 지원, 만성질환 관리 지원도 국정과제로 발표되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 질환 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1차 의료 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하여 살던 곳에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됩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노동자, 국가유공자 그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간병비의 경우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중증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당뇨, 고혈압 등 환자에게 전문적인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 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정위 발표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정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12가지 중점 과제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들은 정말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기획분과장 박홍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국가적 의제를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재구조화했습니다. 기본사회로 전환, 인구위기 대응, 5대 문화강국, 인재강국 등 행복사회로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 직속의 여러 국정과제위원회 또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입법 등 가용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반드시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으로 소상공인 35만 명, 정책 서민금융으로 110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공적주택은 110만 호 더 공급됩니다. 12대 핵심 국정과제 민생 부분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확대 정책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소상공인 채무 완화 빚 탕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상을 확대해서 새출발기금 지원 소상공인을 올해 8만 명에서 2030년까지 약 35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의 경우 추경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개선이 된 새출발 기금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 9월 중으로 7천억 원을 투입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조정을 해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상자에 따라 최대 90%의 채무를 감면해 주거나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 정리를 해드렸으니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이런 소상공인 비탕감 정책을 2030년까지 35만 명으로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서금원 보증부 대출이 11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건 뭐냐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해주는 서민대출로 원래라면 대출이 어려운 서민분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표에서는 공적 주택 공급을 10% 늘리겠다고 간략하게만 이야기했는데요. 트렌드 라디오 조사 결과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파악이 되며 임기 내에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여러 공적 주택을 최대 11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중교통 패스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현재 월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저소득층 약 53%를 환급해주는 K패스 대신 환급률을 100%까지 제공하는 패스가 나올 예정인데요. 트렌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조사해 봤을 때 당시 교통패스로 청년패스, 국민패스, 시니어패스 등을 약속을 했었는데 해당 공약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00% 완전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초과 시에 환급을 해줘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라고 하고요. 환급 한도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이 더욱 늘어납니다.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에 344만 명까지 지급되며 법정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는 기초수급이나 장애인연금 등은 이미 설명드렸고 정년 연장 부분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많은 정보는 파악되지는 않고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말 시행이 된다면 공무직이나 공무원분들이 먼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사점오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또한 이번 정부의 공약이어서 노동 분야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 중점으로 시행될 국정과제에 대한 실제 발표 내용과 해당 정책에 대한 상세 설명, 해석편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정책 관련 컨텐츠 정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